기사에 나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안 좋은 단점하고 저희는 완벽하게 반대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현장은 그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심TV의 김인석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의 본부장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팀 하이엔드의 수장이신 도율곡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팀 하이엔드 도율곡 매니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좀 처음이에요. 왜 안 부르셨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셔. 지금 만담을 하려고 이걸 찍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또 함께 채널 같이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소식과 내용은 한번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 굉장히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분양을 떠나서 모든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이 되시는지요? 분양 현장에 몸담으신 분들, 특히나 15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부터 준공이 돼서 들어가는, 입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담보대출 금리도 저도 얼마 전에 또 자서를 하고 왔는데, 지식산업센터 금리가 6%에서 7%대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만약에 임대업을 영위를 하시려고 계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 지금 되는 거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겨울이다. 그리고 한 번의 혹한이 더 남아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투자를 많이 하시는 저희 나이 또래, 흔히 말해서 2030 MZ세대들이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부동산 저희 나이 또래인가요? 저는 아직 MZ라서 저는 아니라서 저희 나이 또래, 그러니까 MZ세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속된 말로 재미를 많이 봤었던 시장이었어요. 10년 전쯤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빙하기를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 좀 없는 것 같아요. IMF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산가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죠. 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시는 거, 물론 파나크 같은 이런 좋은 현장은 제외기는 한데 그냥 불장이었잖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진짜 허리띠도 졸라매시고 피눈물 흘린다는 각오로 잘 버티시면은 이후에 2024년도 내후년 초중반 정도면은 또다시 기준금리가 한 3%대로 내려가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금리를 내리겠다. 우리 팀 하이엔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브리핑을 좀 하고 향후를 예측을 하고 어떠한 이제 부동산 분양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는 편이었는데 그렇죠. 그 예상치를 조금 넘었어요. 그죠? 그렇죠. 현 부동산 시점은 버텨야 된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티시는 것도 맞지만은, 일단은 예전에도 제가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줍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 자체가 지금 높다 보니까 이자 같은 경우에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이 지금 물건 자체를 던지시거든요. 계약금 포기 물건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거를 줍줍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3, 4년 뒤에는 엄청나게 웃고 계시겠죠. 투자란 거 자체가 심리예요. 야수의 심장을 가지셔야지 잘 버티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현장이 1차가 끝났고 네. 2차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 촬영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인데 2차 시행사 보유분이 이제 나와요. 그렇죠. 그 전에 시행사에서 분양률 혹은 다른 부동산 법인을 위해서 남겨놨던 묶였던 층들이 지금 나와서 굉장히 좋은 호실들이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파나크 자체가 200호실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둘르셔서 아직 공포장이기도 하고 관망세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런 현장은 또 다시 안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약을 한 거고, 이런 때를 또 놓치지 않으셔가지고 시행사 보유분 꼭 이번 기회에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아무래도 공포장이기 때문에 좀 선택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덕치고는 너무 비싸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죠. 네, 너무 비싸죠.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뭐 영덕에 계신 이 회장님이 이거 유튜브를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영덕이 고향이신데 강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바닷가 근처에 땅을 사서 3층짜리 건물 올려서 1, 2층은 사촌 동생 쓰게 하고 내가 내려갈 때마다 3층만 비워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시켜 먹고 그렇게 놀면 3억밖에 안 드는데 굳이 내가 10억을 들여가지고 풀빌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없어요. 네. 왜냐면은 그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막 금액적으로 따지시게 되면은 당연히 영덕 지금 아파트 33평짜리가 지금 1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10억을 주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손호가 위탁 관리하는 거와 그리고 바닷가 옆에는 허가가 안 나요. 그렇죠. 저희 파나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유원지,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허가가 바닷가 바로 앞이거든요. 예. 그런 또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촌 동생이 영덕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호 믿을 만한 우리나라 리조트 대명사죠. 손호가 위탁 관리를 해주고 손호를 믿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덕 분들 자체가 또 그 전에 다른 현장. 그 족구장 부지가 하나 있죠. 거기 호텔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PF가 안 나는 바람에 망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덕 상인회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다가 아니 저게 또 되겠어? 하고 있는데 저희 파나크는 아주 차곡차곡 착공이 돼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덕치고는 비싼 게 맞다. 맞습니다. 하지만 네. 다른 가치를 좀 봐야 된다. 근데 뭐 그 부동산에서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투자를 못 하세요. 아, 그렇죠. 네, 자기 지역에 투자 못 하세요. 왜냐면은 안 좋아 보여요. 네,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왜? 이걸 왜 플러스 이렇게 비싸게 어. 하는데 보통 이런 개발, 뭐 디벨로퍼의 시공이나 시행이나 같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보통 외지 자본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20년 동안 거래건이 하나도 없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렇게 20년 동안 계시다가 갑자기 10억 빡! 이렇게 찍혀버리니까 왜 너무 비싸다?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맞아요. 저희도 고향에 처음에 이제 아울렛 부지가 처음에 생긴다고 했을 때 에이 그거 되겠어? 그러니까 아울렛에서 먹고 살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파나크 자체가.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탁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그죠? 그래서 공실이 없어서 전체 매출 대비에 수익금을 받는 건 좋지만 네. 그만큼 OCC가 안 따라줄 때는 또 수익이 너무 적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실제로 소송 중인 현장들도 많죠. 여기는 일단 대명이죠. 대명을 소송이 걸린 현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 대명에서 자신 있게 20년 플러스 5년 위탁 관리, 자동 연장으로 5년을 이렇게 위탁 관리를 해줬고 대명 쪽에서도 워낙 자신 있어 하는 게 현재 뭐 17개 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원산도 하고 또 남해 브레이크 히스 지경이 생길 거지만은 그 전체 현장 중에 바닷가에 있는 현장은 OCC가 90%가 다 넘어요. 바닷가 쪽에 있는 호텔, 리조트, 대명에서 손호에서 운영하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 있어 했던 게 파나크였죠. 손호 그때 치프 매니저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게 OCC 자기들 걱정도 안 돼요. 그래서 최소 수익률 한 70%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대명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가 작년 전체 매출이 넘었었어요. 그 정도로 손호에서도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자신 있어 하는 현장이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손호입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회원과 네네. 앞으로 늘어날 회원들 그리고 방문해 주실 일반 분들을 포함하면 기존 OCC는 충분히 예상치는 넘기 때문에 저도 수익률은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OCC는 저도 걱정 안 합니다. 네, 최소 50이에요. 최소가 50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려도 에이 그렇게 어떻게 믿어 이런 그렇죠. 분들 많아요. 근데 일단 그거는 오시면은 분석을 한 표를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더군다나 내가 직접 세를 받는 게 아니고 SPC나 위탁사나 통해서 수익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시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대명이라 저도 예, 믿고 가는 게 있고, 그리고 대명에서 내부 정보를 저희가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건 안 넣을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공포장에서 무리하면서까지 투자를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한 거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직 세 번째네요. 되게 많은데.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도심형이 있고 관광지형이 있는데, 도심형은 보통 그런 위탁 관리하는 연수가 좀 짧죠. 네. 그리고 뭐 관광지형도 짧긴 해요. 네. 그렇지만 저희 현장, 파나크 같은 현장은 20년 플러스 5년, 그러니까 자동 연장 5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년을 위탁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25년 후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SPC라는 이제 주식회사 파나크가 되죠. 그 위탁 관리 주체가 있고, 저희 수분양자들은 이제 주주 개념이고 주주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주주 총회를 할 겁니다. 비슷하게 주주 총회를 해서 투표를 통하거나, 뭐 예를 들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20년 후에 되면은 이제 알아서 돌아갈 거거든요. 홍보 안 해도. 그렇죠.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시피 영덕아이나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가면 지역 명소가 될 거고, 개인적인 바람이 1층 스타벅스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뷰 맛집으로 그냥. 뭐 좋죠. 네, 숙박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서도 커피 마시러, 사진 찍으러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 되면 알아서 진짜 돌아갈 거란 말이죠. 소노 같은 호텔급의 컨시어지가 필요 없다면 조금 단가가 낮은 위탁관리 업체를 써서 수분양자들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죠. 25년 뒤에는 투표를 통해서. 그거는 열린 결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년 후에는 그만큼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 혹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시죠? 네, 근데 저는 그냥 뭐 소노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면 저도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등기가 나오면 그렇죠. 등급의 회원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아니면 뭐 대관람차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트랙션 단지가 생김으로써 오는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저희도 뭐 많은 현장을 했지만은 파나크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만 계속 생겨요. 안 좋은 소식이 없어요. 좀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짜지 않았나. 너무 재밌는 게, 뭐 약간 뭐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뭐 엎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뭐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뭐 해수부 심의 때문에 이제 내년으로 좀 미뤄지긴 했지만은 영덕아이 자체도 저희 부지 바로 뒤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막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확정이 되고 파나크 주변에 인프라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어트랙션 단지가 그렇게 생겨도 파나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90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못 받아줘요. 관광객 자체를 못 받아주고, 경북 쪽 바다 라인에서는 최초이자 거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관광객들을 못 받아줄 것 같으니까 저희가 묵었었던, 영덕에서 기공식 때 내려가서 묵었었던 호텔도, 풀빌라도 팔리죠. 일반 자산가 분들한테 200억에 팔렸죠. 예. 그런 식으로 팔리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어트랙션 관광단지도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영덕아에게 그 굵직굵직한 영덕에 들어가는 호재들이 다 파나크 주변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인프라 형성과 함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영덕에 있는 현지 분들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심도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 앞전에 나왔던 현장들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된 이유도 있고, 현지인 분들의 관심도는 좀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에 저희도 계약자분들 자체가 서울, 경기, 그리고 대구, 포항,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덕이나 경북 쪽에서는 좀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위기가 분명히 없잖아 있고, 특히나 영덕의 연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그 영덕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런 루트로 또 뭔가 다른 사업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연고도 없고, 대신에 소노가 제일 크죠. 예, 믿을 만한 소노가 25년 위탁을 해줬다. 그리고 이름에다가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라고 붙여줬다. 이러면 뭐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보통 저희가 분양한 물건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 있는 강남 쪽에 있는 혹은 서울 쪽에서 분양하는 물건들 보면은 분양 물건의 전용 면적보다 네. 대지 면적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당연하죠. 네, 특히나 강남 물건 같은 경우 보면은 뭐 20평대 오피스텔 이렇게 계약을 해도, 분양을 받아도 대지 면적이 뭐 1평, 2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나크는
뭐 오셔서 표를 보여드리고 대지 면적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게 대지 면적분이 전용 면적 혹은 분양 면적보다 넓어요. 파나크가 현장 자체가 대지 면적이 6,500평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건폐율도 20%대고 용적률도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호실의 전용 면적보다 대지 지분이 큰 상황인데 아까 김인선 매니저님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요. 영덕이 막 강남처럼 2배 뛰기, 3배 뛰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덕수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대신에 지금 대지 지분, 특히나 이 대지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시지가를 떠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처 상업지 대비했을 때 아까 20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그 상업지 대비했을 때 5배 차이가 나요. 저희가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거의 무예요, 땅값이. 분양가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세를 9.4% 환급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근처의 상업지만큼만 대지가가 올라줘도 2배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만 올라줘도 나중에 담보대출 시에 훨씬 더 많이 유리한 입장이 되죠. 제가 어저께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다가 토지음에 들어가서 네. 강구면 342 1911원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네. 공시지가를 평당 17만 원이에요. 맞아요. 주변을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보통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 산술적인 계산이지만은 뭐 풀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공급가가 10억 8천이고 네. 거기에서 대지가가 6,500만 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건물가가 10억이 넘죠. 네. 6,500인데 그냥 산술적인 계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4배에서 5배만 올라도 6,500의 4배는 3억이죠.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 대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하고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건물의 가격이 차이 나는 거하고 조금 그 배수를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지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지 가격이 지금만큼 감정평가가 들어간다면 그만큼 대출에 감정평가에 유리하는 면은 있겠지만 대지 가격이 지금 주변만큼 높게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뭐 10억에 분양받으신 게 뭐 20억, 30억이 되진 안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대지 가격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저희가 준공이 내후년 말이고 이제 입주하실 때 이제 아마 중도금 어차피 무이자고 담보대출로 갈아타실 거지만은 뭐 KB 시세나 이렇게 감정평가를 다시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죠. 보통은 책임 준공은 건설사가 지는 게 다수인데 네네. 저희 현장은 좀 특이하게 네. 시행사가 책임 준공을 집니다. 네. 그럼 시행사가 책임 준공을 짐으로써 다른 현장과의 차별성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시행에 관련해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이 이제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죠. 건설사가 어디냐, 시행사가 어디냐 왜냐면 그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이 원래 현진 건설이었다가 그렇죠. 계약서도 바뀌었죠. 이제 네. 신한자산신탁으로 바뀌었고 에쿼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대형 건설도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종합건설 사기도 하고 도급순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홈페이지도 보시면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형 건설이나 현질 건설 같은 경우에 신한자산신탁이 대표로 앞으로 나서서 뭐 캡을 쓴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신한자산신탁이 캡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회사의 매입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법인으로 계약을 했죠. 풀빌라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뭐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 많이 하시는 게 회원권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건 전체가 매입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다만 저희 파나크 같은 경우에도 매입 비용 처리가 다 됩니다. 하지만은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년을 뭐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뭐 풀빌라 따지면 저희가 10억에서 11억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년에
20년이라고 쳤을 때 1년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매입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감가상각비에 비례를 해서 매입 비용 처리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 결국엔 직원 복지용이거든요. 계약하는 거 이유가. 그래서 다 따로 매입 비용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처 경북이나 대구, 포항, 뭐 대전, 충남까지 이렇게 동해안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 쓰실 수 있는 게 파나크거든요. 실제로 그 주변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기사 같은 검색을 하셨을 때 일단 안 좋은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기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클릭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안 좋은 현장들 자체가 거의 다 도시명이에요. 기사에 나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안 좋은 단점하고 저희는 완벽하게 반대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현장은 그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저희 대표님께서 답답하셨는지 네. 이렇게 말씀이 좀 많으셨는데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도심형 생활 숙박시설을 보통 분양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아니면 뭐 관광지형에 있는 거를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수분양자 분들께서는 한 채 받아서 등기가 취기가 가능하니까 개별 등기가 가능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에어비앤비를 돌린다든가 이런 내 인력 자산이 들어가는 일을 좀 생각을 하시고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위탁 관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뭘 바꾼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합법보다는 편법이 많죠. 그쵸, 예. 불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산 쪽이 굉장히 많고 그냥 오피스텔 한 채 분양 받으셔가지고 에어비앤비 돌려버리고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숙박업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어플이나 그런 그 회사는 정말로 합법적인 회사잖아요. 물론 중개만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수많은 에어비앤비 그 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되게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걸 분양받아서 이렇게 돌려야지. 그러면 하루 숙박료 얼마 받으면 이거 다 내 거야. 네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죠. 네. 근데 뭐, 저희는 절대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요. 네, 왜냐면은 위탁관리 자체가 그냥 일반 위탁관리 업체가 아니고 소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약서에도 명시가 됩니다. 별장형으로 쓰시다가 뭐 그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에어비앤비처럼. 슬쩍? 예, 슬쩍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은 걸리게 되면은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 굉장히 셉니다. 예.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를 좀 훼손시켰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약서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원천적으로는 아예 못하게 막혀져 있다. 파나크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별장형하고 수익형 이렇게 스위치를 또 할 수가 있죠. 1년 텀으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거는 전입신고는 안 되지만은 1년 동안 내가 진짜 쓰고 싶은 대로 별장형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1년 동안 쓰시다가 또 내년에는 수익형으로도 바꾸실 수도 있고. 영덕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가능하겠네요. 1년 살기죠, 거의. 아까 뭐 이렇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나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너무 좋죠.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좋은 현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맞습니다. 옥석을 잘 가리셔서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찍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많아질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델하우스 한번 오셔하고 실제로 한번 보시고, 예, 저희가 얘기하는지 맞는지, 쟤네가 왜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지도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표님인 도율곡 본부장님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 드리지 못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좀 시간을 넉넉하게 내셔서 차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참고로 브리핑 한번 들어가면 한 3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저희 11월에 저희 강남 저희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가구거리잖아요. 논현동. 그렇죠. 예, 여기서 또 축제 일환으로서 저희 파나코 또 홍보관이 쓰여질 예정이거든요.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니까 뭐 시간 내셔가지고 아니면 오시다 가시다 하시면서 역에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저희가. 예, 오셔갖고 모델하우스도 보시고 전시회도 구경하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부심TV의 김인석 매니저 돌공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